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과 조선업이 국제해상 운임 강세에 따라서 최근 V자 반등이 온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바로 바닥을 찍고 제2의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팟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주말에 올려드린 그린 뉴딜 관련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그린 뉴딜이 오늘 대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테마의 이슈도 있었고요. 조선 해운주가 급등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상위 1%의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셀트리온과 오리온에 대한 내용, 아시아나항공과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 4개를 통해서 한번 종목 선정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는 주요 종목을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의 총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과 조선업이 전체적인 중심을 이끌고요. 전체적인 반등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수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태양광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부분 모든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탄소 배출이라든지 온실가스 관련된 것 이외에도 친환경과 같이 연계되어서 LNG 수주선이라든지 건설 관련된 친환경 건설 기술 이렇게 연계된 산업군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쪽의 흐름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대장주만을 바라봐야 된다. PNT와 첨보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기존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아직도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다시 기존의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내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전 세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장주를 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바이든 당선인 이후로 계속 경기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 상승은 더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목표로 봐주신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 같은 부분, 현대백화점과 휠라홀딩스 같은 이런 백화점과 옷 관련된 소비주들은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질 경우에는 살짝 다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한번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광군제와 중국 관련 이슈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컬러 레이어 이츠 환불 쪽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해볼 가치주를 섹터별로 정리해서요. 아래쪽 마지막 페이지에 내용을 정리해서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또다시 저평가에 와 있는 구간의 종목들을 새로 소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당선인 후보 이후로요. 원화 가치가 22개월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지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배경으로는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여전히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규모 재정 부양책 제동이 걸려서 연방 준비제도 달러를 덮는 통화 정책을 이끌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쪽의 측면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집중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길게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더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시장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주 위주로의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400을 돌파한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 매수세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해왔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오히려 기관이 뒤늦게 좀 주식을 다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대세 상승길로 올라가기 전에 주식이 다 같이 올라가 버릴까봐 기관이 급하게 매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기관이 놀래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주식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업종별 시세를 보시면요. 해운사가 가장 큰 상승을 이끌었고요. 에너지 정비 및 서비스, 특히 석유와 가스, 화학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사라든지 건강관리 기술 관련해서 헬스케어 이쪽도 꾸준히 바이든 후보의 예상 수혜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어떤 급등 테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 쪽에서는 대한해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펜오션, HMM, KSS 해운 순으로 상승이 컸습니다.
또한 조선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선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세상 주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기세가 놀랍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HMM을 보시면서 제2의 슈퍼사이클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해운 조선업의 꾸준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린이들 쪽에서는 역시 CS 윈드와 같은 대장주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 가장 큰 상승을 이끌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학 석유 쪽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소화학을 바탕으로 그린케미칼, 특히 여기서 보시면 롯데케미칼과 애경유화, 대한유화는 굉장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쪽에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 쪽에서 또 좋은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업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 석유화학 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주춤한 사이에 삼성 SDI의 큰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뒤에 SK이노베이션이 따라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내년 화학 수요 회복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롯데케미칼은 지난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3% 줄어든 193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익은 줄었지만 증권가 예상치를 55%나 상회를 했다. 이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기초 소재 부분의 시황이 개선되고 비말 가림막 등 위생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대상공장 재가동으로 분기당 1,000억 원 이상의 기회 손실이 제고되고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눌림도 없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40만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운주 같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해운이 가장 주인공이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운임 지수에 따라서 국제 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해운 조선업체의 수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6개월 정도 지난 내년 2분기쯤에는 개선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망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사상 최고를 찍으면서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물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성탄절, 광군절 등 연말 호재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꾸준한 수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HMM과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쪽에서 특히 내년 글로벌 컨섬 발주의 70% 증가가 예상된다. 이 전문가들은 슈퍼사이클은 다시 오기 어렵지만 더 이상의 바닥은 없기 때문에 이 황금기를 지나서 순환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조선업의 현실이 곧 다시 한번 제2의 슈퍼사이클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런 쪽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주 노선과 유럽 싱가포르 노선 운임까지 모두 다 뛰고 있는 모습으로 HMM과 관련해서 또 대한해운까지 해운업계에 지난 10년을 보상받는 그런 호황기가 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치킨게임 후유증에 굉장히 시달려왔고 세계 해운회사가 호황기 때 발주해놓은 컨테이선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배를 운항할수록 손해를 보고 친환경 선박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노후 선박들을 처분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바로 선박 대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그칠 불황의 흑자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요. 선박 대란은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매수 상위 종목 상위 1%의 고수의 픽입니다. 바로 1순위에 HMM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K케미칼과 녹십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히 담고 있고 오늘 역시 큰 상승을 하였던 신성 ENG 역시 제일약품 관련 또 코로나로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타머 사이언스 같은 상장 주식과 LGU 플러스, 이수화학, 피플바이오 또 마이든 관련 주자 오성 첨단 소재와 대한해운과 최근 리포트 나오고 있는 두산중공업 쪽으로 계속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는 세종시 테마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국회가 본회의장 의장실을 남기고 세종시로 옮긴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지속적인 테마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계속 이와 관련해서 말들은 좀 많지만요. 앞으로도 세종시의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테마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 조용했던 유라테크와 프롬파스트가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종시 이전 테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안 중에 하나일 뿐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내용을 나오고 있고요. 균형 발전 종합 보고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변화될지 다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실적 셀트리온 바이오 왕좌에 굳힌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바로 3분기 매출 5,400억, 영업이익 2,450억으로 업계 1위를 수상했다. 특히 영업이익률 44.7%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내용 나왔고요. 글로벌 수혜 확대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고 또 바이든 당선으로 앞으로 오바마 케어가 부활될 경우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내년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쪽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전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는 깜짝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한양행마저 추월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 최강자로 등극할 기세다. 특히 셀트리온이 기록적인 실적을 낸 것은 바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3총사,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는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이 올해 2, 4분기 기준 유럽 시장 점유율은 램시마 55%, 트룩시마 37%, 허즈마 16%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쪽의 전망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독일과 같은 빅마켓에서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 4분기 이후 내년 전망이 바이든 당선인 이후로도 오바마 케어 부활 시에 가장 핵심을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진단기기 유통기업 프라임 헬스케어와 2,100억 원 규모의 항원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에 따라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다시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 대상 임상에서 1상에서 안정성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고요. 임상 2, 3상의 중간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셀트리온의 큰 변화를 기대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및 진단키트 공급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 한국 열풍 오리온의 질주라는 뉴스 나왔는데요. 그만큼 오리온 과자 이런 스낵 부분이 베트남에서 큰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인기가 많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리온은 이번 분기에 꼬북칩 초코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히트했고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영업 실적을 9일에 공개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 5,973억, 영업이익 1,0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18%에 달했기 때문에 제조업종 평균 영업률 치고는 굉장히 크게 상회한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실적이 끄떡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4분기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와 베트남 뗏맹절의 영향으로 해외 법인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글로벌 법인이 특히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 수출 시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베트남 지역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8.2% 성장하면서 매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같은 기간에 각각 16%와 14.4%의 성장을 기록했고요. 국내 법인 매출은 6.4%를 증가하였습니다. 오리온은 영업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낮춘 부분이 굉장히 유효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대형마트의 전용 매대를 확보해서 소비자의 노출 빈도를 높였고 베이커리와 쌀, 스낵 등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한 부분이 베트남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쪽에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히트 상품인 초코파이의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리온은 파이류 외에도 비스킷류의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신제품 효과로 비스킷 매출은 8.1%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리온은 베트남과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영업활동을 다변화해서 3분기 최대 실적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리온이 출시한 베트남 쌀과자 아닌데요. 굉장히 귀엽고 디자인도 잘 돼 있고 한번 사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과자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리온 과자 한번 사 먹어봐야겠네요. 오리온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자리다. 충분히 잡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현대백화점 느낌 나는데요. 한번 같이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서 조선일보에서 아시아나 매각 무산을 인정 못한 HDC 현산 동의 없이는 금호리조트를 매각하지 말라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계약금 2,500억 원을 두고 금호산업과 HDC 현산 소송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동의 없이 금호리조트 매각을 추진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금호산업이 HDC 현산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2달 만에 온 공문으로 사실상 계약 무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의사를 비춘 거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진행했는데요. 자회사인 아시아나 IDT 주식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흐름이 어떻게 변동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잠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매각 이슈로 금호산업과 HTC 현산이 연결이 될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테마주를 엮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시작된 계기는요, 바로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LG화학의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앗아갔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ITC 제기를 한 건인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쪽으로 또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맞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SK이노베이션 쪽의 패소가 판결이 되면서 아마 최종적으로 더 이상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깨끗하게 서로 관심을 끊고 각자의 주식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요. 1.5단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착륙 해외하는 관광 비행에도 면세점을 들릴 수 있게 면세품 구입을 허용하는 검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앞으로도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롯데 관련된 면세점 주식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콕스가 자회사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 전인삼에 돌입했다는 내용 나왔고요. 자회사 맥콕스 큐어메드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현재 패런 모델을 활용해서 용량 반응 및 항체 형성의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요. 모더나 백신 유통을 위한 공급 수량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백신 유통에 대한 그런 윤곽이 좀 나오고 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엔투텍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더나와 공급 수량 일정 등 가격까지 여러 가지 백신 유통을 위한 다양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이 곧 전 세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FDA가 요구하는 2개월간의 안전성 시험 테스트가 나오면 즉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만큼요. 앞으로도 백신이 유통되어서 하루빨리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것을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레포트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최악에서 회복으로 그런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2021년 영업이익이 급증할 전망이다. 목표 주가는 4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이미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56%는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에는 3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46%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2월부터 대상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분기당 1천억 원의 기회 손실이 제거되고 기저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강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친환경 신규 사업 기회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밸류에이션 상향의 긍정적인 요소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분리막용 HDP 생산을 위해서 파우더 설비 등을 보완했다.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늘려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신사업 모색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내년에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롯데케미칼의 그런 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휴캠스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74% 증가할 전망으로 좋은 레포트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마진율이 높은 탄소 배출권 판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반등하는 모습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루트 사건 이후에 규제 심함의 운송비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마진율이 소폭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 톤 규모의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해서 이에 따른 이익 개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부터 이런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산 증설 추진으로 인해서 역내 1위 질산업체 지위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 부분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여수 1공장의 부지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내 질산업체들의 플랜트 스크랩 전망과 초원업체 증설 검토에 따른 국내 질산의 수급 타이트 현상을 대비한 것으로 철저하게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40만 톤의 추가 증설로 동사의 질산 생산 능력은요 173만 톤으로 증가하였고요. 역내 1위 공업용 질산업체 지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사는 증설되는 질산 플랜트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25에서 30만 톤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1위 질산업체에 대한 그 탄소 배출권 관련 판매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휴캠스를 좋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준비했는데요. 약 1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단행하였습니다. 대부분 2차전지 소재 시설 투자에 사용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당분간 주가의 흐름은 좀 더딜 수 있지만 나중에 미래를 봐주시고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상증자 이후에 기대되는 두 가지 변화를 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광양 4단계 증설 발표로 2022년 말에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 6.9만 톤에서 9.8만 톤으로 크게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 전사 매출액 또한 역시 3.48조 원으로 36.7%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적 증설이 곧 수주 경쟁력을 보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2025년에는 유럽 현지 진출 투자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의 자금이 조달된 만큼요. 앞으로 재무구조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상증자로 인해서 이런 희석된 실적 전망의 상향을 종합해서 반영한 결과가 63,000원으로 7% 하향 레포트가 나오게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좋아지는 전망으로 그렇게 좀 멀리 바라봐 달라는 쪽의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코오롱 인더인데요.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40.9%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패션 부문의 적자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산업 제재 화학 필름이 전방 산업 개선에 따른 견고한 실적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한 3분기 결과치가 나왔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도 IT 포장용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되고 있고요. 패션 부분 영업이익은 적자전을 하였지만요. 앞으로 기타 부분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흑자전을 했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칩 판매 등 여러가지 회복 등의 기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목표주가 56,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국내 베트남 타이어 코드 가동률의 개선 예상되고 코비드19 완화로 인해서 패션 부분 실적이 내년 흑자전에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수 석유 수지 증설분 가동되면은 물량 측면의 증가 효과도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증설한 아라미덱의 경우에 증설분의 온기 가통 효과가 발생할 전망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56,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종목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쪽에서 JNK 히터라든지 LNG의 동성 화인텍 쪽을 한 번 더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내용을 추가해 봤고요.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계속 올라가면서 바이든의 핵심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LNK 바이오와 나이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오의 핵심 수혜가 될 것 같고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더 큰 상승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서 좀 더디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에는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고생을 했던 종목이죠. DENT는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기존의 가격을 재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고요. PNT와 첨보 같은 것은 2차 전지에서도 가장 먼저 기존의 고점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자리가 좋다, 급등 느낌이 온다 종목 준비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그런 가치와 상관없이 해운 조선업의 업황이 일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만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우상향 나올 자리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주가 관리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AMS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 예상되는 기업이지만요. 중간에 한번 큰 차익 실현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느리지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존 가격을 돌파한다면 큰 상승이 나올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같이 해보셨고요. 해운업과 조선업을 기점으로 그린딜 관련 종목 크게 상승할 예상이고 친환경 관련된 기술, 그와 연관된 사업들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음만한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